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1993선에서 강보합 마감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이 200억 원 넘는 매도로 보이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라크 리스크도 좀 진정되는 분위기고 미증시도 상승 마감했으니 오늘 우리 증시도 조심스럽게 상승하기를 바라며 출발 증시와드 2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2부 추후 코너들부터 함께 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나문우 멘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FOMC 6월 정례회의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좀 작용할 것 같은데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또 대외 환경에 따른 국내 시장 수급과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대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FOMC에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는 이유는 그 이외에 크나큰 이슈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좀 신경이 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그 큰 그림에서 미국의 경제는 분명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은 나타나고 있고 실업률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이 속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면 이 금리 인상의 문제가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분명히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IT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생명과학 쪽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회복과 성장을 되고 있는 반면에 기타 실물 경제 하반부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소비 심리는 살아나고 있지만 나머지 전반적인 제조업들의 어떤 그 경기 회복은 아직까지 좀 더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논의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논의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 논의가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담아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평이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말적으로만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요. 따라서 시장에 어떤 변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일단 FOMC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충격은 거의 없다. 우선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문제는요. FOMC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유럽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대만의 외국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많은 매수를 보였던 이유는 대만의 수출의 비중, 즉 대만의 60%를 차지하는 IT 업체의 수출의 비중이 70%가 미국이거든요. 자, 미국의 IT 쪽에서의 지금 성장이 대만의 어떤 매수의 어떤 그 모멘텀을 자극시켰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성전자와 LG그룹 최근에 LG전자 쪽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의 종목도 IT군들 굉장히 좀 잘 갔던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미국의 어떤 급등 속에서 전혀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 업종들이 어디와 관계가 있냐면 글로벌 전반적인 물류와 경기와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산업 자체가 서비스 산업이라기보다는 2차 산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게 유럽의 성장이 곧 가장 민감도가 높은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또 민감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의 회복이 중국의 회복을 이끌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같이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타임이 한 2년 정도 진행된 지금의 어떤 장세는요. 분명히 우리는 미국하고의 디커플링 속에서 유로존과 중국
미국과의 어떤 카플링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사실은 미국보다는 유럽 쪽이다. 이렇게 먼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자, 이 유동성 공급이 효과가 급격히 바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죠. 이번 같은 경우도 TLTRO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금 규모로 보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게 서서히 발생하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중에서 이번 전부 다 유럽중앙은행이니까 금융정책이란 말이죠. 근데 금융정책은 서서히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파르게 금리가 인하되었다고 해서 바로 어떤 경제가 달라지고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이번 정책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의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실물 경제 회복에 대한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물 경기 회복에 포커스를 갖췄다는 것은 결국 실물 경기에 살아나는 데 가장 어떤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제부터는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의 어떤 실물 경제 회복이 나온다면 제일 먼저 사실 좀 수혜를 받을 업종은요 자동차 업종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큰 그림으로 본다면 유로존의 실물 경제 회복이 중국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우리는 중간재의 수출국의 입장으로서 한국도 이제 탄력을 조금씩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실물 경제 회복 정책이 중국과 한국으로 계속 이어지는 수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미국 증시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이제 유로존의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서서히 비상하기가 너무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그림 한번 보시면 코스피의 국적별 외국인 누적 순매수입니다. 코스피의 국적별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보시면 지금 작년 첫 번째 네모칸 돼 있죠. 작년 8월에서 10월 구간을 보시면 미국계와 미국계적 짙은 검은색 그리고 유럽계 노란색입니다.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는 구간이 나왔어요. 이때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가 약 10%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1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코스피가 계속 내려앉았던 이유를 보시면 미국계는 일정 부분 매도는 안 하고요. 거의 뭐 매수도 아닌 관망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유럽계가 계속 매도하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도 올해 초에 다시 올라가기는 했지만 유럽계의 매도세가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떠냐면 2000포인트를 강하게 뛰어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럽계가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한 45%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고 유럽계 자금은 한 7, 8%. 미국계보다는 분명히 좀 떨어지긴 하지만 유럽계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계의 성향은요. 중단기적이고 파생을 이용 많이 한다는 일반적인 어떤 론이 있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이제 유럽계의 자금이 이탈됐던 부분이 분명히 22의 유동성 공급 효과에 의해서 이제 이탈이 최소한 줄어들든지 아니면 재유입될 가능성도 많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계의 자금이 빠져나가다가 다시 한번 들어온다면 과연 이 유럽계 자금은 그간의 미국계 자금이 띄워놓고 미국계 자금이 설계해놓은 이 시장에 어떤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유럽의 경기에 의해서 살아나는 중국과 한국의 어떤 민감도가 높은 종목을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유럽계 자금은요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단 유럽과 중국에 관련된 소재 민감주 쪽으로 먼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이들 기업들이 대부분 전부 다 종목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시장은 20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놀았기 때문에 지수된 때로 본다면 자기들이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유럽계 자금들이 대부분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파생적인 역할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선물에서의 어떤 교란작용 이런 것들이 같이 매치가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저는 이러한 맥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본다면 유럽계 자금은 들어오기 위한 수순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유동성도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의 진입이 또 다른 이 외국인들 현재 외국계로 잡히는 순매수에 촉매를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이 국내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두 달 동안요. 두 달 연속 하락했어요. 그래서 작년 13년도부터 상승 추세가 나왔다가 두 달 연속 하락했었는데 기분 좋게도요. 5월 30일 날 발표된 국내 경기 선행지수는 101.4포인트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소 동행지수의 상승이 좀 더딘 상황이라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분명히 늦지만 선행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우리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측면을 본다면 항상 이제 투신권이 문제였는데 이 투신권의 흐름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투신권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밑에 회색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순유출입입니다. 근데 작년 9월달, 10월달에 유출되었던 규모보다 지금 최근 올해는 규모가 2000포인트 위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요, 순유입이 되었습니다. 2000포인트 이상에서 순유입이 되는 경우 이 앞에 2년 근래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투신권의 매수도 일정 부분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외국인의 투기적 선물 매매는 아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외국인의 투기적인 선물 매매의 어떤 포커스는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 방향은 분명히 주식 시장에서 선물이 아무리 흔들리지만 실질적인 외국인 매매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이 투기적 선물 매매는 결국 주식을 좀 더 담아가기 위한 선행적인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장의 중심은 이제 미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왜 안 올라가지 했던 부분에서 탈피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즉 코스피는 이 미국 서비스업 기준의 어떤 IT 업종에서 이제는 서서히 소재 민감주 쪽으로 이동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고 바닥권에서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어떤 핑계라기보다도 최근에 이제 들어서 이라크의 내전 위기 때문에 정유주가 올랐는데 이게 당연히 이라크 내전 위기 때문에 정유주가 올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테마라는 것도, 이 대형주 테마라는 것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평가가 되어 있고 향후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재 민감주로 서서히 이동되고 있다. 이동되면서 확산되고 있으니까 역시 우리 소위 말하는 전통주, 전통 제조업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지난주와 어제까지는요, 일단 상대 강도가 코스피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저희 그림을 보시면 지금 코스닥이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어닝 쇼크입니다. 근데 어닝 쇼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향후 순이익 전망치도 중소형주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 4분기 때 대형주들이 전부 다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가 정점인 것 같으니까 코스닥 종목들 이번 주 고점 나오는 반등의 끝단에서 잘 정리를 해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낙폭과대 대형주 쪽이 아직도 계속 매력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대형주 쪽으로 코스닥은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잘 옮겨가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천주 없이 지난 한 주간 제시하셨던 종목들을 AS 해주신다고 하셨죠. 먼저 지난 월요일 관심주였던 일진전기부터 순서대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진전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노고작 조금 급락이 좀 나왔었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단기적인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해소에 대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안타깝게도, 손절 사인이 나갔었는데요.
가격대를 한번 보시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자체가 크게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지금 뭐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업황이 다시 한 번 더 되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물량 자체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그때도 뭐 제가 급락을 했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들고 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꾸준히 이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상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가 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단에 있는 이 매물 밴드 자체를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NK전자인데요. NK전자 추천을 이때 했었죠.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번에 양봉이 강하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갭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이것도 이익 실현을 하게 됐는데 지금 가격대를 한번 보시더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당히 저가 부근입니다. 사실상 이 밴드 자체, 위에 있는 밴드, 그리고 하단 밴드 자체의 중간 밴드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자체를 굳건하게 지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차트를 한번 길게 볼게요. 오랜만에 지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 4년 만에 지금 시세를 어느 정도 얻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NK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죠. 한국토지 신탁에 대한 지분이 반영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분법에 대한 이익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는 시총 1,000억짜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1,000억으로 멈출 수 있는 그런 NK전자의 회사의 가치가 아닙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해야만 회사의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빛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뭐 이익 실현 하셨던 분들 축하는 드리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주 관점으로 좀 더 보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코리아 FT인데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리아 FT의 매수일이었죠.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갭상승이 뜨고 3% 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이 주가 자체가 뭐 신고가에 따라잡기를 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항상 뭐 기업에 대한 맥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차트의 맥점 자체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자체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나가는 거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내연 기관에 대한 어느 정도 이슈적인 부분, 그리고 중국 법인에 대한 성장, 그리고 중국의 차가 많이 팔리죠.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차가 많이 팔리면서 중형차 시장 그리고 대형차 시장이 좀 더 커졌다. 캐파가 좀 더 커졌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전에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폭스바겐이 900만 대 팔았다고 하죠. 중국에서. 근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현재 700만 대 정도 팔았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는 많이 팔면서 지금 점유율을 올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주가 추이 자체도 지금 지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욱더 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유념 있게 우리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보기 편하도록 이평선은 조금 지우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현혹되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캔들의 모양을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수익률 향상에 더욱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맥점이 딱 보이시죠? 6,050원. 이 밴드를 기준으로 지금은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여기 밑으로는 지금 박스권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쓰겠구나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요. 상단에 있을 때는 종목군이 추가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지바이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약 4% 정도 오르는 모습이었고,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인데요. 이지바이오 지금 조류 독감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를 하시고,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원화 강세 기조 유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지바이오의 이 튼튼한 체력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고, 다만 어느 정도의 질병으로 인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조정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꾸준히 내고 있죠. 제우스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제우스는 우리가 수익을 단타도 계속적으로 치셔도 되는 종목군입니다. PER 3.4배짜리에 수급이 붙어서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급등주 눌림목 자리에서 무조건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면서 제우스로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시더라도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랄게요. 반도체 장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달려줬죠. 그만큼 제우스도 또다시 다시 달려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건으로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어제 추천을 해드렸던 게 휴비스였는데요. 휴비스 같은 경우에 현재 보시면 다시 한번 더 갭이 뜨면서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지금은 자리 잡았다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휴비스의 AS 같은 경우에는 내일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공개 방송을 9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을 하는데 시장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시황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에 대한 AS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복구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자, 혼을 담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복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50%가 되시면 사실 수익을 다시 한 번 더 복구하는데 플러스 100%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만큼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게 또 복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종목군에 대해서 확실한 비중을 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서울경제 홈페이지에서 들어오시면 저희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가 있으시니까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깨알 같은 꼭 팁이라든지 아니면 엑기스 정보, 그리고 좀 더 종목에 대한 보는 눈을 좀 더 올리시는 그런 노하우를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샘플러시 이상로 멘토와 함께 지난주 제시하신 종목들 AS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장까지 2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김진경 연구원께서 시장 상황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지금 코스피 지수 1993선에서 시작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는 536선에서 시작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라크의 리스크로 인해서 좀 주가가 조금 소폭 이제 조정을 보였지만은 미국의 오늘 증시를 보아서 어느 정도 있는 좀 리스크가 좀 해결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은 좀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현지 시각으로 17일부터 FOMC 회의가 열리가 됩니다. 이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움직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좀 1980선에서 2000선까지의 단기적인 좀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워낙에 또 하락폭이 많이 컸기 때문에 낙폭 과대된
거에 따라서 좀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530선에 540선 사이에 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코스피의 경우는 일단은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좀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떠신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개장 분위기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좀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좀 많이 보이는 듯합니다. 일단은 좀 리스크라는 게 있다면은 좀 이라크 변수가 조금 크게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의 경우는 좀 1993선에서 조금 어제는 좀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다행히도 어제는 외국인과 그 기관이 지수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래도 좀 크게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 증시도 함께 좀 오르면서 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소폭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1994선에서 시작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경우는 1993선에서 조금 마감이 되었지만 오늘 소폭 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80선에서 2000선 사이에 좀 박스권 흐름에서 좀 움직여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단기적인 박스권 내에서 다시 한번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537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그동안에 좀 심하게 조금 주가가 많이 빠져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 520선 부근에서 좀 재차 반등을 보이면서 현재 530선 부근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조정 상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30선에 540선 사이에 좀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반등세를 치고 올라간다면 21선 부근이 540선 부근까지는 충분하게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물 지수의 경우 260선에서 조금 시작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의 저번 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매도세로 좀 흘러나오면서 크게 좀 낙폭을 과대했지만은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좀 반등 시작을 한 모습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꾸준히 이어준다고 하면은 오늘도 상승세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환율의 경우는 좀 아무래도 어제 1020원 초반대까지 올라온 모습이었죠. 일단은 당분간은 1020선이 좀 지지선을 좀 잡으면서 아무래도 1020선 부근에서 좀 흐름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1020원대 후반에 워낙에 좀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가격대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현재 0.2% 상승한 14,962.99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6,000원 하락한 136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역시 강한 모습입니다.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네이버와 포스코는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와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LG화학도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 1%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CJ 오쇼핑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E&M과 동선은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김근우 연구원께서 현재 업종 분위기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기계업종, 그리고 은행, 그리고 전기가스, 그리고 통신, 유통, 철강, 그다음에 운수창고, 음식료, 화, 이런 업종 순으로 좀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운수정비가 또 올라왔네요. 그리고 건설, 그리고 중형주들, 이런 순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계업종 같은 경우 중국 쪽의 시그널들이 좀 좋아지면서 기계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확인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기업은행이 좀 양봉으로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부산가스, 삼천리, 한국전력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 반면에 이제 가스공사와 인천도시가스,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좀 나오고 있고요. 통신도 사실 KT 빼고는 양사 모두 LG와 SK텔레콤 모두 좋은 플러스 시작으로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뭐 천일고속이라든지 CJ대한통운, KSS해운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솔로지스틱스도 오늘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유통 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눈에 띄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SK네트워크스도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좀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고, 원화 강세에 따라서 음식료점도 좀 좋은데요. 대상, 고려산업, 하이트진로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삼양식품과 대한제당도 그 뒤를 따라서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했다. 중국 관련주 또 한 가지 철강주인데, 오늘 철강주도 좀 좋습니다. 현대 BNG 스틸, 그리고 세아베스트, 현대제철 전체적으로 좀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강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완성차 업체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고 있고요. 일단 대우신소재라든지 부산주공, 한인일화, 유성기업 이런 종목들이 좀 이 양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국 관련주인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화학업종이 아닌 SH 에너지화학이라든지 조비, 건설화학, KG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 또 넥센타이어와 제일모직도 오늘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중국 관련된 업종들이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코스닥 쪽은 종이목재, 컴퓨터 서비스, 오락문화, 운송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이 제지주들이 오늘 좀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컴퓨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사물 인터넷 관련된 주들, 그리고 보안 솔루션, 시스템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오늘은 브리지텍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고, 큐로컴, 링네트, 슈프리메 같은 종목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문화 쪽은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오늘 사마네트웍스와 미디어플렉스, 대원미디어가 1%대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성화이텍이라든지 오리엔탈 종목 같은 종목이 플러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이 KG모빌리언스라든지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전자결제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업종 분위기 살펴봤고요. 수급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됐네요. 네, 일단은 외국인 현재 좀 1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은 초반에 24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였는데 다시 1억 원가량 좀 줄이는 것으로 보아서 장중에 또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 현재 기관에서는 마찬가지로 어제 마찬가지로 18억가량 조금 현재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현재 양쪽 모두 좀 1억 원가량의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선물의 경우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대량적으로 좀 매수세를 장 초반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의 경우는 외국인이 471억 원가량, 기관이 641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업종별로 살펴보자면은 좀 특이한 점은 거의 좀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매수세가 몰린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경우는 화학이라든지 그런 철강 쪽에 좀 크게 매수세가 몰렸는데, 오늘은 조금 외국인은 31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현재 보이고 있지만은 기관이 22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다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화학 쪽으로도 다시 오늘도 장중에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좀 철강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철강주 쪽에서 외국인이 현재 1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의 경우는 전기전자 쪽에 좀 기관의 외국인의 경우 제가 보기로는 400억가량 좀 매수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소폭 좀 10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좀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매수세가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학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흐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화학 관련이라든지 기계 쪽에도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흐름이네요. 외환시장 동향 짚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20전이 상승한 1021원 30전에 개장했고요. 1022원까지 상승폭을 키운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21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지정학적 우려에 따른 위험통화 약세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제외환시장에서 주요 통화상들은 각 지역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고요. 미 연준의 6월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의 포지션 설정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대부분이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는 것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천연가스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엔화와 스위스프랑 등 안전통화들이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안전통화들과 크로스거래 관계에 있는 무혐통화들이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위험통화들의 약세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유로화의 경우는 유럽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조치가 단기간 내에 단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달러화에 대해서 반등했습니다. 이러한 재료가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뒤늦게 유로화의 차익 실현성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국제외환시장의 주요 통화상들이 일관된 주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만큼 달러 원의 서울시장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4월 연속으로 반등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원화와 상관성이 높은 대외 변수인 호주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 달러 원이 1020원대에 안착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번 주 시장에 주목할 재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요일 저녁에 공개되는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고요. 두 번째는 미 연준의 FOMC 회의입니다.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암시가 나타날 경우 파운드화의 주요 통화 대비 추가 강세가 예상이 되고요. 파운드화의 추가 강세에 따른 크로스거래 위험 통화들의 약세는 원화의 약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는 미 연준의 FOMC 회의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우려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은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면서 비둘기파적인 성명서를 기대하게 하고요. 반면에 최근 미국의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향후 전망치가 하락 조정될 수 있다는 점과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달러와 강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방향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20원을 전후한 움직임을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5만 원이 눈앞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업체죠. 전기차 표준기술 협력 소식에 주가가 최고치로 뛰어올랐다는 소식인데요. 전기차 관련주들,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브리즈텍은요, 삼성 아이폰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인 시리의 제작사를 M&A 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전고 또 신고가 나왔죠. 49,450원인데 다 좋습니다. 디램 가격의 안정화, 견조한 PC 쪽에 이 디램 수요, 낸드 출하량의 증가, 그다음에 AP 쪽에 어떤 모바일 쪽에서의 수요, 그리고 새로운 또 신사업 영역 구축, 다 좋은데. 보통 SK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 PER 기준으로 한 9배 수준 정도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수준이 한 9배 수준 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죠. 지금 5만 원인데 여기서 사서 과연 내가 SK하이닉스에서 정말 든든한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한 10% 정도 하면 한 5만 5천 원 정도 될 거고 20% 하면 6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다면 과연 단기간에 55,000원에서 60,000원에 대한 가격 근접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고가 수준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밑에 가격대 뭐 3만원대 사신 분들은 사실 팔 이유가 없죠. 팔 이유가 없는데 뭐 더 시그널을 좀 보고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신규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과감하게 질르기에는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좋은데, 대외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서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점프되어야만 충분히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일단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 가격대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권, 그러니까 리스크를 내가 테이킹하면서 과연 여기서 어닝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뭐 좋은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 가격대, 고점 부근의 가격대가 좀 걸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이 테슬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데, 일단 테슬라가 뭐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일단 테슬라가 급등한 이유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형성이 된 거겠죠. 그 이유는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인 닛산과 BMW와의 기술 협력 소식, 이 부분 때문에 뭐 2개월 내 최대치에 대한 상승, 이 부분이 좀 나왔는데, 전기차가 속도가 이제 슬슬 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전 속도가 미국 쪽에서 상상 이상이다. 전기차 충전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닛산 BMW와 협의 중이다. 만약에 전기차 충전 방식이 통일이 되면 충전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좀 급감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 개화가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테슬라가 경쟁사의 특허를 공유한 것 자체가 전기차 시장 확대가 우선이다라는 얘기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단 미국 쪽 테슬라 쪽에서부터 이 전기차를 개화시키려는 빠른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좀 다가오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테슬라 쪽과 가장 관계가 깊은 국내산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삼성 SDI라는 거죠. 이 삼성 SDI의 전지 사업부 쪽이, 특히나 중대형 전지 사업부 쪽이 굉장히 좀 급증할 수 있다, 급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좀 제시되면서 좀 매수기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자리도 사실 한 16만 원대가 안 깨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16만 원 초반대는 좀 매수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뭐 꾸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삼성 SDI는 좀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 아이폰 시리 제작사에 대한 M&A 추진, 이 부분이 또 외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국내 한 언론에서 외신을 이용해서 삼성전자가 이 아이폰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인 시리를 만든 뉘앙스 커뮤니케이션 진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또 브리지텍이 올라오고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리지텍은 이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의 국내 파트너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강하게 이 수급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자리를 좀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야 된다. 그 이유가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에 매물대가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 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컴즈가 애플리케이션이 싸이메라의 흥행 기대 지속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골프존이 웨인트파인 GC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직원의 횡령 배임 소식에 좀 거래가 중지됐던 한국공항이 거래 재개 후 또 조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세 종목 짚어주시죠. 네, SK컴즈가 그 애플리케이션 싸이메라가 좀 흥행을 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좀 카메라를 좀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좀 자주 이용하게 되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만 보더라도 거의 뭐 사이버라든지 좀 카메라 좀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주변의 환경만 보더라도 좀 상당히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사용자가 그래도 1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어느 정도 주가에는 호재거리로 좀 작용을 됐던 것 같고, 일단 SK컴즈 같은 경우는 그 네이트를 어느 정도 좀 미디어폰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좀 소식도 얼마 전에 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SK컴즈가 얼마나 좀 네이트라든지 이런 애플리케이션 쪽에 좀 크게 좀 발전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주가를 크게 좀 좌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좀 비즈니스를 좀 크게 좀 형성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SK컴즈가 어떠한 좀 비즈니스를 좀 전개를 해 나갈지 여부도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 주가로 봐서는 저는 조금 고평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금 어느 정도 사용자가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좀 실질적으로 매출로 직접적으로 연결을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실 분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수익 실현을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을 해 두시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올 시에 좀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워낙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관망하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골프존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골프존이 계열사인 골프존 카운티를 통해서 웨스트바인 GC를 인수를 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인해서 좀 소폭 좀 강보합권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골프존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런 인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좀 극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사업 다각화를 좀 상당히 크게 좀 전략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골프존이 크게 좀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골프라는 그런 운동 자체가 좀 요즘 따라서 좀 사용자들 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워낙에 좀 박스권을 좀 등락을 하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매출이 조금 지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면 그래도 박스권 좀 상당히 한 21,000원 부근은 좀 쉽게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손절 라인 한 1,850-5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고요. 한 1,800-500원 정도에서 21,000원 사이에 좀 박스권 형태를 그려 나가면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흘러나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만약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이라면은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박스권 상당히 한 21,000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이 실현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공항이죠. 한국공항이 어제 횡령 소식으로 해서 좀 잠깐 이제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오늘 거래 정지 거래가 재개 후에 마이너스 2%가량 좀 현재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 직원의 횡령 혐의로 인해서 좀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소식으로 해서 일단은 거래가 재개가 되긴 했지만은 이런 횡령이라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당분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4%대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거의 중장기 이평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200일선마저도 좀 상당히 크게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좀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소식이 좀 악재가 좀 많이 좀 줄어든 후에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쨌든 간 당분간에는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주가에는 좀 글쎄요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주식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지 마시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세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하락세를 보여왔던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작기계 수요 증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링네트가 한국과 유럽연합의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기술 공동개발 소식에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행남자기는 경영권 매각 추진 부인에 급락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 세 종목 짚어주시죠. 네, 먼저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공작기계 쪽의 턴어라운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공작기계 업종의 턴어라운드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의견이 개진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수주가 2분기에는 회복세로 좀 돌아설 수 있다. 그리고 유럽 역시 이 설비 투자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중국인데 중국은 이 정부의 부양책으로 추가적인 어떤 둔화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래서 일단 미국, 유럽, 중국 전체적으로 좀 터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 마켓도 전체적으로 좀 터닝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주가도 굉장히 좀 바닥권 12,000원대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좀 판단을 해야 되냐? 일단 13,000원 돌파가 좀 시급한 가격대가 아닐까. 그래서 13,0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추가적으로 오르느냐 아니면은 또 다시 좀 횡보로 갇히느냐, 이 부분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링네트 같은 경우에 한국과 유럽연합의 이 5G 사물 인터넷 기술 공동 개발 소식, 이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전일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하고 네일리 크로즈 EU 부위원장 겸 정보통신 담당 집행위원인데, 이 서울에서 이 5세대 이동통신과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 이 부분을 이 골자로 한 정보통신 기술 및 이 5세대 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하고 유럽연합은 이르면 뭐 16년부터 5G와 이 사물 인터넷 기술 이쪽에서, 그리고 클라우드도 다양한 이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이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링네트가 좀 오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앞전에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 인터넷 통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통신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마지막 종목은 핵난자기입니다. 핵난자기가 경영권 매각설에 대한 부인, 이 부분 때문에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데, 대주주 지분의 일부를 장외 매도는 했는데 경영권 매각 추진이나 보도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지난달 이미 공시한 대로 자금 조달과 신규 사업은 검토 중에 있다.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핵남자기가 이 매각 추진 때문에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이 부분이 아니라는 부인설 때문에 이틀 동안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일단 거래량을 좀 추이를 봐가면서 좀 공략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공략을 하려면 역시나 거래량이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좀 출렁인다면 좀 개인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장주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이자 정유주들도 사흘 만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나미 어제도 짚어드렸죠. 연중 최고가를 뚫고 질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 현재 좀 마이너스 1.16%가량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부진 우려가 가장 크게 좀 원인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스마트폰에 대한 그 출하량이 좀 상당히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가장 크게 스마트폰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도 좀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전망치인 그 영업이익 9조 원마저도 하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경우 그래도 순현금 흐름에 대한 그 창출력이 좀 높은 회사임에 따라서 크게 좀 영향을 단기간 이제 조정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간 세계 그 하이엔드급의 좀 그 휴대폰을 좀 강하게 그 자리를 지지를 해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간에 좀 조정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급하게 좀 주가가 밀려왔지만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한 121선 부근에서 재차 좀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재차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한 21선 부근까지는 그래도 한 142만 원 정도까지는 쉽게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경우는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이지만 그래도 삼성 그룹에 대해서 워낙에 소식이 좀 많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삼성에 관련된 좀 뉴스를 좀 많이 챙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간 삼성전자의 경우 앞으로의 스마트폰을 얼마만큼 좀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신 후에 주가 흐름도 좀 한번 좀 방향을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주가가 좀 가장 크게 좀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바로 정유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라크 내전의 그 불안으로 인해서 정유주들이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국제 유가가 오늘 좀 하락했다는 소식으로 해서 SOE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이런 관련주들도 모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정유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라크 소식으로만 일해서 좀 급등락하는 듯한 많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일단 정유주가 업황 자체가 완전히 좀 호주세로 뭐 돌아서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라크 내전 소식으로 해서 단기간의 급등이라든지 단기간에 좀 급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유주 마찬가지로 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유주의 경우는 뭐 중동 지역의 좀 소식이 가장 크게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이라크 내전 뉴스에 의해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모나미입니다. 모나미가 거의 뭐 이제 연중 좀 최고가를 좀 뚫고 좀 이렇게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가장 크게 주가에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나미의 뭐 주력 제품이라고 하면 좀 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펜이라면 아무래도 전 국민 대부분 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나미에 좀 크게 매출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모나미의 문제점이 그런 펜을 뛰어넘어서 어떤 그 펜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좀 제품을 생산하는 그 모습을 크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점이 좀 한계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매출력을 확보를 했지만은 어떤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걸림돌이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워낙에 주가가 크게 올라왔던 만큼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해야 나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추격 매수를 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이제는 서서히 매도 관점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서히 좀 차익을 실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그동안 흐름 좋았죠. 실적 개선 지속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한진중공업은 신주 발행가 인하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두 종목 짚어주시죠. 네, 일단 LG이노텍은 G3 효과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상회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좀 개진이 됐습니다. 개선된 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LG이노텍이 2분기 실적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그 근거는 LG전자의 G3 출하에 따른 호조 그리고 더불어서 터치 윈도우 카메라 모듈, HDI, 플래시용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LED죠. 수혜가 계속적으로 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의 부품 역시 월드컵 특수 그리고 주 고객의 선전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수요가 예상보다 견고하고 LED 쪽은 조명과 모바일 제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이 파워용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LED 쪽이 사실 조금은 적자폭이 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적자폭이 줄여질 것이다. 연중 최저치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 개선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뭐 주가상으로도 일단은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LG그룹주가 올해 좀 터닝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종목 한진중공업인데요. 일단 유중 발행가액을 하향하면서 52주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미 한진중공업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주주에게 부담을 굉장히 좀 많이 지웠다라는 평가 때문에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거기다가 또 주당 발행가액을 낮추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희석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 2,449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액은 한 주당 7,420원 이 7,420원에서 이번에 5,940원으로 내렸다고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당 발행가액이 좀 내려가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지분율 희석 그러니까 발행되는 주수가 늘어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감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개별주 실적 장세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눌림목 매수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미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반등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FOMC 회의 관망 심리를 보인다. 장중 외국인들의 수급을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영겸 주식팀장님입니다. 건설과 건자재, 전기차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코스피는 관망, 코스닥은 하락 시에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코스피가 반등을 기대해봐도 괜찮다라고 전략 세워주셨네요.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세 에 의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코스피가 좀 반등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약화됐다는 점이 좀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라크 사태와 더불어서 지금 워낙 강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어졌었던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좀 약화됐다는 점이 증시는 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지수 반등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반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번 주에 좀 굵직굵직한 좀 지표들이 좀 많이 좀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내일 오늘 저녁이죠. FOMC의 굵직한 좀 재료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관망 심리가 좀 팽배한 그런 좀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지금 2,000포인트를 뚫고서 올라가기는 다소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부의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금 내정이 되면서 향후에 어느 정도 좀 LTV라든가 DTI 규제를 좀 완화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경기 부양책을 좀 쓸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내수라든가 유통 음식료 업종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면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당분간은 좀 제한적인 좀 등락이 좀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한 1950선에서 한 2000포인트, 2020선까지 볼 수가 있겠죠. 정고점 부분이 한 2000선까지는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좀 박스권 대응만이 좀 유효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좀 베팅을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러한 좀 쉬어가는 그러한 좀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5월장 역전을 내려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선별적 상승장, 즉 종목에 어떤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은 크게 변동은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목적으로 큰 상승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성이 갖추어진 종목들이죠. 그 성장성을 우리가 하반기 주도주 섹터로 좀 많이 잡아드렸고, 이 아침 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월요일을 SK 하이닉스의 날로 잡았던 제 예병군 멘토의 그런 예측들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종목들 빠르게 좀 살펴보면서 자, 전체적인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드디어 이제 5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가 어떻게 이렇게 잘 가느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즉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걸 뚫고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걸 뚫고 올라오면서도 소송에 대한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강하게 내가 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지금 21% 가까이 되는 수익이 지금 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 47,000원대 위에서 분할 매도 말씀드렸고 46,500원 자 빠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46,500원 이하에서 다시 재매수 관점을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그 부분도 정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전일 얘기를 바로 드렸는데 전일 바로 이 방송 출연할 때쯤 3%에서 4% 사이에 어떤 흐름을 보이다가 종가는 11% 정도 되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 안 해보실 수 없겠죠. 그죠? 성장성은 아무나 입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코디에스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별로 종목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코디에스하고 우리 산업이 제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성장성이에요. 성장성은 결코 죽지 않는다. 성장성 네버다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성장성이 갖추어진 종목은 결국은 올라온다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제 이 코디에스에 대해서 증시큐 여보세요에서 여러분들 계속 상담 오고, 상담 전화 왔었습니다. 제가 얼마 이상까지는 매도할 생각이 없으니까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금일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뭐냐면 성장성이에요. 결국은 미래의 성장성을 갖추고 있으면 들고 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성장성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 코디에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MDS테크, 우리 산업 코디에스, 에코플라스틱, 대동, 이런 스마트카, 전기차 관련 이런 것들은 계속 성장성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고요.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도 통신장비 쪽에 오이솔루션, 효성 ITX도 지금 굉장히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바운딩 자리대 와 있다는 거. SK CN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한 6주 넘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여러분 꼭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 계속 강조드렸고, 제가 증시큐 여보세요를 통해서 보니까 따라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다면 뿌듯하게 이 예병군 멘토를 좀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요 지난 것들 문화 콘텐츠까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바다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죠. 그죠? 소리바다 왜 탑픽 종목으로 잡아드렸는지 그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와서 제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소폭 건전한 조정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여전히 이 소리바다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나가고 있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문화 콘텐츠 역시 어디 쪽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사물 인터넷과 큰 맥락의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보셔야 되고, 이 음원 가격에 대한 저작권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앞으로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이제 분명히 수혜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제 전자를 살펴봤죠. 오늘은 자동차를 살펴봐야 될 날입니다. 자동차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큰 맥락 하에서 파생되어진 자동차 쪽입니다. 뭐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죠. 화학연료라는 것에서 이제 바이오연료라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자동차의 혁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혁명, 두드러진 혁명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짧은 모멘텀도 아니고
긴 모멘텀으로 보셔야 되고, 긴 모멘텀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멘텀으로 보셔야 됩니다. 먼 미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부터 시작해서 여기 상암동에 위치한 여기 근처에서만 봐도 전기차들이 애법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와 있다는 얘기죠. 효용 가치성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살펴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성장성은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기차 중에서도 맛동산 테크, MDS 테크, 이걸 맛동산으로까지 표현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맛동산 테크가 계속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맛동산 테크도 분명히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고, 자, 이 밀러링 시스템도 이 맛동산 테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도 곧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전기차, 에코플라스틱은 차량 경량화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어제 조금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해보셔야 되고, 스마트 키 관련, 스마트 카 관련, 대동, 예전 사명이 신창전기라고 말씀드렸고, 이 신창전기, 대동 역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 전기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성장성 부각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산업, 즉 전기차 관련주죠. 우리 산업이 오늘 금일 강한 급등, 6.9% 정도의 강한 급등. 제가 정식 큐에버스에서도 분명히 상담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11,000원대에서 오히려 모아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하게 6% 정도 되는 급등이 나오고 있고, 코드에서는 제가 얼마 이하에서는 팔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들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드렸죠. 그 코드에서도 지금 11% 되는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 즉, 장중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살짝 밀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는 다시금 아직도 강한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성장성이요. 아무나 입혀진다고 입혀지는 게 아니고, 성장성 아무나 부각한다고 부각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장성이 있다면 그 좋은 종목군을 왜 자꾸 지고 가시라. 꼭 그런 것들은 놓고 가시면 안 된다. 올라올 때는 급격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따라붙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꼭 지고 가시는 전략. 그런 전략이 유효했던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 3% 가까이 오르면서 드디어 5만원 목전을 두고 있습니다. 자, 너무 뿌듯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게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또 내일 인사드릴 거예요. 내일 인사드리고, 이 공개방송, 오늘 요거 방송 마치고 바로 10시 30분부터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합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얘기들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9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537포인트 선에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와의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